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요즘 특검 하면 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나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요. 실은 추석 연휴 직후에 매우 중요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군내 성폭력과 2차 가해의 진상을 드러낸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이죠. 특검 수사 결과 고인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끝내 사망한 공군 내에서도 이를 관리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방부에서도 부실 수사와 무마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군 대상 특검을 발족시킨 이번 사건 미디어 비평에서 되짚어보겠습니다. 또 사상 첫 에미상 수상으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드높인 오징어 게임 소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3일이죠.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특검 결과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고 이중사 특검을 계기로 해서 오늘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현주소를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공군 29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한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이 9월 13일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풀네임을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길죠. 네. 이 특검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출검할 수 있었고요. 100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이해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에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21일에 사망했습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신고 이후에 군사경찰은 4월 7일에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군 검찰은 이 중사의 부친으로부터 딸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된다는 탄원서까지 받았는데도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될 때까지 가해자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음에도 군 검찰은 이를 집행하는 대신에 조사일에 가해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2021년 6월 1일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서 다시 약 120일가량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가해자인 장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경찰과 공군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네. 예, 특검과 유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 사건에 슬퍼하고 분노한 많은 시민의 들끓는 요구 그리고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여러 언론사들의 노력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회의 결정이 모아져서 어렵게 이룬 성과가 바로 특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특검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이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 특검의 활동 내용보다도 활동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었는데요. 네. 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공군 내에서 이 사건을 한번 조사를 했고 네. 이것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또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지적이 빗발치자 이 특검이 출범을 한 것인데요. 네. 자, 이 특검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은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익수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인 장모 중사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 8명이 기소된 것인데요. 네. 상수한 기소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 신고 직후부터 나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중사가 나를 고소했다라면서 다른 군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이 확인되어서요. 특검이 장모 중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 중에서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사건을 덮자고 회유하고 분리 조치를 안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허위 보고와 은폐 시도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전 비대대장을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사가 소속 부대를 옮긴 뒤에 전입 부대에서도 2차 가해를 수사하지 않은 군 검사가 직무유기로 그리고 이 중사와 관련한 헛담을 퍼뜨린 가해자와 또 20비 중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특히 이 중대장은 고인이 15특비 전입을 앞둔 상황에서 그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2차 가해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군 검찰이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휴가 등 이유로 조사를 지연하고 상부에는 이 중사가 지연 요청을 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으며 구속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군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 영장심사 등 수사 정보를 전익수 실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무원이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특검이 구성되기 이전에 전익수 실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특검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해당 의혹을 변호사가 조작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익수 실장이 초동수사 당시 장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관여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무마를 위해서 영장 담당 검사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전 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특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사실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군에서 이 외부 언론에 알리는 일을 담당하는 공보 담당이라고 하죠. 이 장교가 언론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보 활동을 했다.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공군 내에서 집단적으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의혹의 구체적인 실체는 좀 밝혀졌나요? 예, 저도 언론 비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보다도 이 공보 담당 장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우려되었습니다. 국방부의 2021년 10월에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 발표에는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G대령, H중령 이 두 사람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상세한 내용을 보면 비행단 부대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그 해당 부대원이 녹음 파일 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통화 녹음 내용이 무엇인지는 당시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이중사 사망이 알려지면서 공군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장교가 피해자는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이 된 것이다 라면서 3명의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특검팀은 심리 부검 조사를 해서 남편과의 불화가 아닌 성추행 및 2차 가해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했다라고 사건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비록 늦었지만 이 사건이 사상 초유의 군대장 특검을 통해서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된 배경 짚어봤습니다. 이런 배경에 사실 당시에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언론이 굉장히
잘 보도를 했어요. 네. 기존의 군 성폭력 사건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화력을 집중해서 많이 보도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MBC는 밝히기 어려운 군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쳐서 이번 사건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 윤리가 돋보였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특히 군 내부의 성추행과 은폐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런 칭찬으로 2021년에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본상,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그리고 양성평등상 방송부문 대상인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MBC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도했고요. 흥미 위주의 보도가 아닌 다양한 문제 제기를 더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군군 정훈실발의 뉴스는 사실상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특검 발표 결과를 설명할 때만 이 내용이 나왔고 이전의 보도에서는 불화설을 언급하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정보를 받았어도 섣불리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군에서 내놓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요. 어쨌든 간에 공보나 홍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부적절한 공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언론이 앞으로도 이런 공보를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특검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때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모두 가해자 걱정을 한다. 네. 누구도 숨진 이중사를 살갑게 대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군대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네. 저는 남성 위주잖아요. 군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남성들 위주의 어떤 군 문화가 네.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일단은 유족의 평가가 중요한데요. 유족은 특검에 애쓰셨다라는 입장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중사 사망 전후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못 밝혔다.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해서 유가족의 한으로 남는다라고 했고요. 네. 무엇보다 처음부터 공군이 이렇게 수사했더라면 예람이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가해자들도 이미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애초에 초동 수사가 워낙 부실해서 중요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검은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직속 상간의 성폭력, 그리고 2차 가해, 그리고 군 검사의 부실 수사라고 분명하게 결론 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특검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의 이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PD님은 이 사건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아시나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렇게 보통 줄여서 보도하고 있죠.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줄여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회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해람 중사의 부모가 피해자의 이름과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과 성함을 모두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해람 중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건의 명칭에 이 피해자의 이름을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이 사건을 부를 때 이해람 중사의 이름만 넣어서 줄여서 부를 경우에 그 이해람 중사라는 사람만 남게 되지 않을까. 사건의 본질이 잊혀지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 특검의 정확한 명칭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공군 29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의 이름만 남는 이런 네. 사건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미디어 네. 비평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물론 유가족들이 오죽 애끓는 심정이었을까마는 네. 이름을 밝히더라도 우리는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간과했던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이해람 중사가 있던 부대에서 같은 부대에서 네. 또다시 그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네. 군인권센터 부설의 군 성폭력 상담소가 이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네.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에 근무 중인 그 가해자 준이가 올해 1월에서 4월에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에 이를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피해자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신고한 여군 하사를 네. 다른 사건으로 또 분류해서 가해자로 네. 군 경찰에 입건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 검찰의 수사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입니다. 네. 특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군대 내에 공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성폭력 피해 사실도 노출되면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공군 검찰 단장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언론에 좀 더 보도가 되겠지만요. 저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부각되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뽑는 보도 형태는 적절치 않습니다. 앞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 사실도 전해드렸다시피 언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군의 행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이 던진 우리 사회의 파장이 매우 컸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내에 또 같은 부대에서 하필이면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우리가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똑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 이중사의 장례가 아직도 치러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중사의 주검은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중사의 아버지는 예람이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예람이를 따뜻한 곳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족들의 말씀처럼 언론도 차분하면서도 집요하게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유족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앤피플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들었고요. 9월 9일엔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그리고 추석 특집으로 편성됐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부터 먼저 살펴주시겠어요? 네, 이슈앤피플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2주간은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당헌 개정안 이슈, 영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 등의 뉴스로 뒤덮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이런 소식을 주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2주 동안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면서 같은 분석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놓친 다른 이슈는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이슈앤피플은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관련 소식을 EMP 인터뷰 등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8월 29일엔 첫 번째 코너인 4가지 뉴스에서 보도한 뒤에 EMP 인터뷰, 아젠다 대 프레임 코너에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했고요. 다음 날인 30일에도 4가지 뉴스, 박앤장 토론사무소도 연달아 다뤘습니다. 모든 코너에서 빠짐없이 다룬 날이 꽤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비대위 출범 진행 상황을 단순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복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각각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2주 동안 들어야 할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 문제라든지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핵심 당사자 인터뷰라든지 새로운 내용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치권 이슈에 밀린 민생 뉴스 등을 짚는 게 시민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추석 특집 방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날 추석 특집 방송은 청취자 전화 연결도 하고 진행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등 추석 분위기가 나서 저도 재밌게는 들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정치권 공방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런 것은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걸 다뤄야 하는데 뉴스킹도 안 다룬다, 민생이 실종됐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슈앤피플의 경우 4가지 뉴스에서 중요한 사건 사고나 민생 이슈를 다루긴 하는데요. 짧아서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론스타 분쟁 결과가 당일 나온다고 짧게 소개했는데요. 론스타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도 부족했고 다음날 방송에선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인데도 언급하지 않는 걸 보고 소재를 고를 때 정치권 공방에 과도하게 집중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지율만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라 정치 이슈도 또 이를 다루는 저희 시사 프로그램도 왠지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덧붙여서 또 모니터링 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8일 방송된 이슈앤피플의 인터뷰에 대해 지적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뉴스 정면 승부에도 심평 변호사를 섭외했었는데요. 그때 들으면서 멘토의 이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쓴소리보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영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본 적이 없다면서도 그 정도 표절은 흔하다라거나 논문 검증단에 소속된 일부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날 검증 기자회견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슈에 대해 여러 목소리를 담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정치적 공방이 심한 이슈는 특히 사실에 근거한 생산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인터뷰 취지와 맞지 않은 질문에 대해 짚고 싶습니다. 지난 8월 31일은 9월 1일 통계의 날을 맞아 한은 통계처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통계의 날인 만큼 통계가 시민의 경제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인터뷰 질문도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불필요했는데요. 통계처장이 기재부 시절 닮고 싶은 상사,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데 비결이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벤트를 청취자가 알 필요도 없고 이날 취지와도 맞지 않은 질문입니다. 겨우 질문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쌓여서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자의 개인적인 질문과 답은 좀 불필요해 보였다는 의견까지 오늘은 이슈앤피플 그리고 추석 특집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